황해도 평산에서 1875년 태어난 이승만은 2살이 되면서 서울 남대문 밖 남산 기슭으로 가족이 이사해 염동, 낙동을 옮겨 다니다 지금의 힐튼호텔 자리인 도동 우수연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기우제를 지내는 언덕 우수연의 남쪽이란 뜻을 가진 우남이란 호를 이승만이 가지게 된 까닭이다. 아버지 이경선은 세종의 큰 형인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왕족이기는 했지만 관직도 없고 재산도 없이 풍류만을 즐기는 호인이었다. 보학에 심취했고 풍수에 관심이 많던 그는 명당을 찾아 전국을 유랑하며 집안 살림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는 서당 훈장 집안 출신으로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위로 둘 있던 형들은 이승만이 태어나기 전 모두 세상을 떴고 누나 둘은 나이가 찬 후 출가했다. 이승만은 사실상 외아들로 성장하며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승만은 유아교육을 통해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당시의 가치에 충실한 성장기 삶을 살았다. 그의 총명함 또한 소년 등과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0살부터 19살까지 양녕대군의 직계 자손으로 대사원을 지낸 이근수가 세운 도동서당에 다니며 과거에 대비한 모의고사를 치면 1등은 항상 이승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나이를 속이면서 13살부터 응시한 과거에 이승만은 매년 낙방했다. 당시 과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인재를 등용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모습이었다. 이승만의 꿈, 나아가서 이승만 집안의 꿈, 즉 몰락한 왕손 집안을 과거를 통해 일으키겠다는 꿈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가 과거를 보던 시기는 영정조 탕평의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저문 때였다. 1800년 순조가 만 10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자 어머니 집안 즉 외척의 입김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조선은 이른바 세도 정치가 자리를 잡아 1910년 멸망할 때까지 쭉 이어졌다. 왕의 어머니 혹은 왕의 부인 집안이 아니면 국정에서 버틸 수 없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어린 나이에 왕들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세도 정치는 더욱 강화됐다. 순조는 10살, 헌종은 7살, 철종은 18살, 고종은 11살의 왕이 되었다. 요즘 기준으로 치면 일종의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있는 왕위 계승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 왕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세도를 부리는 집안이 바뀌면서 조선은 엉망이 되어갔다. 직계가 아닌 반계로 왕위를 이어받은 고종이 1863년 11살의 나이로 등극하면서부터는 왕의 아버지 대원군과 왕의 처가 민씨 집안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이승만이 태어나기 12년 전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고종 4년 재위 기간 내내 이어졌다. 당시의 국제정세 또한 조선을 바람 앞에 등불 신세로 만들고 있었다.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는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세도 정치의 주인공들은 나라와 백성의 안위보다 가문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당연히 정치가 문란해졌다. 세도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봉창을 하기 위해 농민을 쥐어짰다. 세금을 거두는 전정, 군역을 바치는 군정, 곡식을 대출하는 황고, 이른바 세 종류의 국가재정이 모두 엉망이 되었다. 과거제도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세도가를 중심으로 족집게 과회가 성하면서 이승만과 같이 아무런 배경 없는 집안 출신은 실력으로 과거에 붙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청년의 좌절은 요즘 일만이 아니었다. 삼정의 문란은 농민 봉기로 이어졌다. 동학난 진압을 명분으로 고종을 움직여 청나라를 불러들인 왕비 집안 민씨 세력은 일본이 그걸 핑계로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을 후원하며 조선에 진출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동학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동학이 주장한 패정개혁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조선에서 패권을 쥐게 된 일본의 자장 안에서 1894년 가보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만이 과거의 낙방을 이어가던 바로 그 시절이다. 가보개혁은 세도가 집안 청년들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한 과거제 자체를 폐지해버렸다. 19살 청년 이승만으로선 삶의 목표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3년 전인 1891년 16살 이승만은 부모의 중매로 동네 동갑내기 처자인 음죽 박씨와 혼인도 했었다. 장성의 일가를 이룬 청년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앞날에 대한 회의와 불안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국제정세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뿌리 깊게 심어주었다.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방황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 신흥우 형제가 이승만을 찾아와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같이 다니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한 것이 바로 이때다. 이승만은 처음에 단호히 거절했다.
서양의 오랑캐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의 머리에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속해 있던 중화문명에 대한 사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던 21살의 이승만은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기는 채 1896년 4월 영어라도 배우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배제학당에 문을 두드렸다. 이승만이 살던 도동에서 정동의 배제학당은 공간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다. 남대문만 넘으면 바로 닿는 장소다. 그러나 그 두 공간을 지배하는 시간은 완전히 달랐다. 하나는 전통이라는 시간이 장악한 공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근대라는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이 두 공간을 오가며 시간을 갈아타게 된 이승만의 가벼운 호기심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될지 이승만 본인도 전혀 몰랐다. 물론 당시 사람들 누구도 몰랐다. 그러나 이 선택이야말로 이승만은 물론 조선 백성 모두가 마주해야 할 서양과의 운명적 만남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러한 함의를 전혀 모른 채 21살 이승만은 달리는 시간에 올라탔다.